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아니죠. 한 주가 시작되었고, 독서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즐거운 시간. 일단 너무 좋아하는 제임스 알렌님의 책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확립된 마음 상태는 후천적 습관입니다. 맞아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고 했을 때 예전에는 당연히 선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마음, 이 생각 패턴, 그래서 후천적 습관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쾌활함과 우울함, 평온함과 노여움, 관대함과 탐욕스러움과 같은 모든 마음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자신의 선택으로 형성된 습관이다.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러한 습관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후천적 습관. 이제서야 조금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만큼 성장했다는 또 뜻이겠죠? 대부분 한번 해보고 컨디션이 좋아졌는데요. 어제 12시간 잘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 결국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런 습관이 쌓여 삶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습관의 패턴, 생각은 원인이고 삶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의 습관이 결국은 나의 삶이 된다.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붙들고 유지하기 어려운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마음 상태라도 끈기 있게 실천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인격으로 녹아듭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완벽한 자유로 나아가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나를 통제함으로써 완벽한 자유로 나아가는 열린 문과 같다. 인간에게 악한 습관을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본질적으로 선한 습관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로 나아가는 문. 사람이 옳은 일보다 그른 일을 하기 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무지 때문이며 인간의 진정한 본성, 삶의 본질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요한 부분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습관처럼 쉬운 일이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시기가 옵니다. 장인이 연습을 통해 기술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람은 연습으로 선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장인이 연습을 통해서 기술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람은 연습으로 선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습관의 형성에 달린 문제입니다. 맞아요. 선한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습관이다. 올바른 생각은 쉽고 자연스러워지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하기 어려워진 사람은 최고의 덕에 도달하여 순수한 정신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산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완전히 깨우쳤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다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습관은 반복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분노와 조급함이 없는 사람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평온함과 인내심도 같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하고 인내심 있는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어 나중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서 추방할 수 있고 모든 그릇된 행동을 없앨 수 있으며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이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은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습관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루는 사람은 그 즉시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비결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삶의 불행, 즉 마음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꾸준한 성장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감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 안에서도 때묻지 않은 그 생각과 바르고 침착한 태도를 기르도록 매일 매시간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대리석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올바른 삶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재료들이 자신이 꿈꾸는 가장 고결한 이상이 될 때까지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장, 발전, 진보, 전개의 법칙은 삶의 모든 부분과 인간의 모든 성취 과정에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덕은 실천해야만 알 수 있고 덕을 실천하는 일에 숙달해야만 진리의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덕을 실천하는 일이 몸에 완전히 배었을 때 진리의 깨달음도 완전해집니다. 진리란 덕의 교훈을 가장 간단한 일부터 더 어려운 단계로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배움을 얻는 아이처럼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며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데 더욱 매진합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몸에 익힌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펼쳐지고 그 깨달음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임스 알렌님의 책은 여기까지 해보고 자, 이제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새로운 책을 어떤 걸 한번 읽어볼까요? 천재보고서? 그 천재보고서란 책이 있는데, 자,
오래간만에 쇼펜하우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불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비결이다. 쇼펜하우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쇼펜호어. 이 라스임인가? 쇼펜하우어. 오케이. 아르투어라는 그 first name이 있네요. 자, 선택과 집중의 역설.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경영 전략학자 마이클 포터가 일원화시킨 경영 전략이자 개념으로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경영 전략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꽤 많은 수의 사람이 이 방식에 관해서 오해한다. 바로 내가 선택한 중요한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등한시하거나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대충 치워버려도 좋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재능이 있고 유명한 체조 선수 1명. 오케이.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것은 하루의 기분을 관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내 영혼을 맑게 해주는 행동이다.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등한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성공과 어떻게든 맞닿아 있었던 것이었으며 자신은 그들에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받아 네, 알겠어요. 위대한 사람들 또는 무언가를 정말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이 넘쳐서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기와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매사에 충실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사소한 일을 눈앞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입니다. 하찮은 것들은 삐뚤어져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삐뚤어지게 죄송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입이 안 풀렸어. 삐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일생 이때 대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이 말이 좋아 비축이지 방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자연의 이치에 통용되는 말이기에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하다. 쇼펜하우어. 해낼 것이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큰 무대에선 예술가들을 보며 이상한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눈동자와 표정에는 아주 작은 동요와 흔들림도 없이 자신감만이 가득해서 절대 실패하거나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가, 더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품게 될 때가, 운명의 기구한 장난으로 그 도전이 실패로 마무리되더라도 그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에라도 결국엔 해내고야 말 거라는 강한 자기 확신이 강한 자기 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태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강건한 기질일 것일까요? 아니면 학습된 표정 연기에 불과한 걸까요? 그것은 아마 반복된 수행이 만들어준 자아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 자신감 있는 태도, 여유 있는 태도. 과연 그러한 태도는 누가 만들어줄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강건한 기질인 것일까? 아니면 학습된 표정 연기에 불과한 걸까요? 그것은 아마 반복된 수행이 만들어준 자아 덕분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개도 빼먹지 않고 해낼 정도로 정직합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고 일만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거나 혹은 우울할 만큼 날씨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정해놓은 루틴에 맞춰 자신을 단련하고 다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그들이 꼭 숭고한 일을 해내는 수행자나 수도승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수도승이 된 것처럼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켜봅시다. 누구의 앞에서도 정직하고 예의를 갖출 것. 거짓말하지 말고 뭐가 됐든 주변에 나눠줄 것. 타인의 실수 앞에서 관대할 것과 같은 규칙을 설정해두고 매일같이 그것을 마주해보자. 그렇게 내가 나에게 부여한 이 모든 규칙을 반복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고상한 사람임을 새롭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나의 자존감을 정당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나는 나의 자존감을 떳떳하게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아,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다 해볼게요. 오늘의 이 루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리님, 오늘 조금 독서, 시간은 짧았지만, 네, 오늘 또 지금 시간이 변경이 되어서 조금 맞추기가 힘든데, 한번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서 오늘은 독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수고했어요.